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주현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제 봉쇄 조치를 적극적으로 완화했던 곳에서 이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각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에 힘입어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금융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금주 주간 전망소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제가 주말에 좀 일정들이 있어서 최대한 콤팩트하게 시장 상황 정리하고 향후 변수들 좀 살펴보는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시장 좀 살펴보면 주가가 조금 주간 단위로는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고요. 금리 조금 올랐고 환율은 큰 변화는 없었고 유가가 다시 좀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주간 단위로만 보게 되면 뭔가 다시 조금 위험 사안들의 선호 현상들이 좀 높아진 것처럼 좀 보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사실은 그 이전 주에 글로벌리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조금 올라오는 정도였고요. 전체적으로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3월 중순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특히 주식시장에 아주 가파른 그런 상승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승세가 지지난주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이제 뭔가 좀 꺾이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서 다시 주가가 아래쪽으로 크게 떨어질 것 같진 않지만 이제 위쪽도 상당히 좀 두터워지는, 그래서 그동안에 가파른 상승이 조금 이제 쉬어가는, 그리고 그 이후에 재상승할지 아니면 이제 아래쪽으로 다시 조정을 받을지를 좀 타진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관건은 향후에도 이 코로나19의 확진자 2차 유행이 크게 확산되느냐, 또 이에 따른 경제 봉쇄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에 대응하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대응책들, 또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더 적극적으로 나와 줄지가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런 현 상황들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지난주 영상에서도 이 스페인 독감에 대한 그 과거 사례를 좀 얘기하면서 1차 확산 때보다는 오히려 2차 확산 때가 사망자 수가 5배 더 많았다,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살벌한 차트를 좀 보여드렸는데, 사실 최근 모습 보면 이게 이제 1차 확산이 끝났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지금 한 2월 말부터 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다가 이게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진정된 모습이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만 초기 방역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나 중국, 이 정도만 이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데일리 신규 확진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고치를 지금 경신해 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브라질과 같은 남반구 지역에서 나름 이제 그 지역의 겨울철 쌀쌀해진 날씨를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에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불안하고요. 지금 대부분 이제 우리가 다 북반구 지역에 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름 계절인데, 여름에도 이렇게 코로나가 잡히지 않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돼서 찬바람이 불면 기본적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좀 맞물리면 코로나19가 좀 더 창궐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보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예상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이런 기사나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올 가을과 겨울에 2차 확산이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우려들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꺾이지 않고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럽고요. 특히나 지금 보니까 미국이 한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3만 명대로 좀 올라와 버렸습니다. 주말 겪으면서. 특히나 이제 그동안 봉쇄 조치에 적극적이었던 그 지역들, 뭐 플로리다 지역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이제 확진자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제 애플이 주요 4개 주에 지금 다시 매장을 지금 폐쇄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상황들이 다시 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찝찝하고, 뭐 브라질 역시 미국의 뒤질세라 지금 신규 확진자 수 계속 3만 명대를 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확진자 늘어나다 보니까 그 글로벌리 신규 확진자 수도 지금 거의 900만 명에 지금 육박한 상황이고요. 대한민국 상황도 썩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신규 확진자 수로 보게 되면 한때 신규 확진자 수가 뭐 10명 이하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67명, 그 다음에 일요일은 뭐 48명인데 지금 이제 50명도 좀 넘어서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보시는 것처럼 주춤했다가 다시 지금 늘어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좀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인 것 같고, 여름철인 상황에서도 이 정도라고 하면 사실 뭐 당분간 6월, 7월, 8월까지는 크게 폭발적으로 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하반기가 조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에 비하면 그래도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큰 원동력은 결국은 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미국의 2년짜리 금리가 0.2%도 안 되고 10년짜리 금리도 지금 0.69, 7%가 0.7%가 차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상당히 금리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덧 제로 금리 시대가 훅 와버림. 그래서 그 최근에 주가나 뭐 부동산 시장이 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과 상당히 좀 배치되게 이렇게 빨리 올라온 배경을 살펴보면 결국은 돈의 효과, 유동성 자체가 그만큼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돈과 반대급부로 거래되는 쪽에 이제 가격이 오르는 일반적인 인플레이션인데, 상품 가격들, 공산품 가격들은 그 민간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 상품 가격 내지는 뭐 소비자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 아니고요. 거기는 이제 오히려 디플레가 걱정되는 상황이고, 반면에 자산 시장에서 돈이 마땅히 갈 때를 못 찾기 때문에 이제 뭐 주식, 부동산 뭐 이런 시장 쪽으로 자꾸 돈이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주가가 이렇게 상당히 높은 수준을 그래도 좀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가 2차 확산을 한다 하더라도 지난 3, 4월, 5월처럼 이렇게 그 봉쇄 조치가 아주 이렇게 타이트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완전히 경제가 멈춰 서버릴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예전 수준으로 못 돌아간다는 거. 그래서 기업의 이익 자체가 지금 대부분 글로벌리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향후에 기업 이익이 회복된다는 가정하에 밸류에이션을 이미 끌어당겨서 포워드 PR이 거의 이제 그 밴드 상단까지 올라와 있는데, 실제 기업 이익의 회복세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마 주가는 추가로 해서 좀 상승하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래로 쏟아지느냐? 아래쪽은 또 각국 중앙은행들의 추가적인 정책 대응이 좀 남아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지금 그 연준이 개별 회사채를 매입해 주기로 하면서 위험선호 심리들이 좀 회복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연준 입장에서는 아직의 정책에 여력이 남아 있다. 지금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부적절하지만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수익률 곡선 통제는 초기 검토 단계에 있다.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게 되면
그에 또 상응하는 유동성 공급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옛날처럼 이렇게 주가가 또 막 아주 폭락하기도 좀 쉽지는 않은, 결국은 조금 재미없는 그런 박스권 흐름 내에서 이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자꾸 뭔가 이렇게 투기화되고, 돈과 좀 반대급부, 현금과 반대급부에 있는 뭐 그 화폐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다음에 뭐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지난주에 좀 드렸고요. 관련해서 그 다음 달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양도 차익 과세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양도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세금을 물리니까 거래가 위축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세금을 물린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도권에서 인정화 돼서 제도권 안으로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유동성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어쨌든 반대급부 측면에서 가상화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북한의 개성공단 그 연락사무소 폭파가 지난주에 있어서 시장을 잠깐 깜짝 놀라게 했는데, 지금 그 남매, 그리고 특히 이제 동생인 김여정의 이 남한 대한민국이죠. 저까지 남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대한민국에 대한 이 인신공격성 발언이 지금 상당히 좀 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통령을 비방하는 이제 전단까지는 알겠다 하고 있는데, 남북 관계가 이렇게 악화일로로 가서는 사실 금융시장도 별로 좋은 뉴스는 아니거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조금 상승한 이유도 이제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북한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가뜩이나 경제 봉쇄 조치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중국과의 교역도 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좀 뭔가 좀 그 관심들을 좀 밖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갈등을 좀 조장하는 것 같고요. 지금 중국으로부터 기사를 보니까 뭐 몇백만 톤의 이제 그 쌀도 이렇게 지원받고 한 것 같은데, 뭐 요거는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남과 북 간의 갈등, 또 이런 그 북한의 도발 어떤 그 위협, 이런 것들이 조금 계속 있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주가도 그렇고 뭐 금리도 그렇고 한번 시세가 크게 뻗은 이후에 조금 이제 에너지가 약간 소진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번 발산을 위해서는 조금 횡보하면서 좀 에너지가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분간 주식시장은 좀 재미없는 박스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리는 뭐 아래쪽에 계속 붙어있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북한과의 긴장 관계에 따라서 조금 등락을 보이는 이런 모습일 것 같고요. 금이나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정도가 그나마 조금 상단이 좀 열려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냐, 뭐 지난주하고 좀 비슷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일정까지 간단히 살펴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12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이네요. 20일까지 수출입 실적이 발표되는데, 지금 수출이 회복되는 듯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디램 현물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그 뭐 수입 수출 단가도 이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일까지 수출 두 자릿수대 마이너스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예전에 한 자릿수대 후반 정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날은 뭐 뉴질랜드 금리 결정이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 0.25인데 뭐 더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이너스 금리 도입 가능성 혹시 뭐 보는지 뭐 이 정도 사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목요일날 하는 총재가 물가 안정 목표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는데, 지금 현재 5월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 0.3%로 이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하나의 해석과 향후의 대응 방안들이 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 한국은행의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PC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표가 발표되니까 최근에 조금 전체적으로 상품 가격들, 소비자 가격들은 좀 낮아지는 디플레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높고, 반면에 이제 자산 가격들만 오르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상품 시장과 금융 시장이 조금 괴리되어 있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간 전망소는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